그렇지. 네. 뭐 이제 지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녹화가 되고 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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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켜셔도 될 것 같은데 카메라 켜시는 분은 없네. 이게 네, 지금 또 인사하고 있고. 비디오 뮤트. 잠깐만요.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은 시작할게요. 네, 레코딩은 되고 있고. 저희 이야기 들리세요? 저희 들리세요? 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왼쪽 하단에 마이크 표시 있거든요. 거기를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셔도 되고요. 지금 열 가족 들어오셨는데 카메라도 뭐 원하시는 분은 켜시고요. 마이크하고 카메라 왼쪽 하단에 보면 켜실 수 있어요. 한 잠깐만 기다렸다가 할게요. 네,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누구 마이크 켜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가 잘 들리나 싶어가지고요. 예, 저도요. 이게 네, 잘 들려요. 잘 안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누구 한 분만 말씀 좀 해줘 안 들려요. 보시겠어요? 네, 한 잘 분만. 들려요. 안 안 들려요. 들리는데? 안 들려요. 안 들려. 잘 들려요. 아, 아, 예,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저희들도 잘 들리세요? 네. 네, 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안 들려. 아, 안 들려요? 저 안 컴퓨터에 들, 볼륨, 예, 예, 컴퓨터 볼륨 좀 키셔도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편하게 마이크도 켜놓으세요. 뭐 시끄럽지 않으면. 그래서 뭐야,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뭐 이렇게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음, 지금 딱 10집 들어와 계시네. 잠깐만, 지금 먼저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먼저 해보시겠어요? 네. 아직 10집밖에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잠깐 예, 한 5분 정도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게. 반가워요, 어쨌든. 저도 예, 반갑습니다. 예. 박람회에서 뵙고 또 뵙네요. 오늘 오늘 그 저 일정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한 90분 이내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뉴질랜드에 도착할 때까지 일정을 저희들이 한번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뭐 네. 중간중간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을 바로바로 해주세요. 지금 지금 거의 다 들어오셨나? 저기 채팅이 챗. 음, 제가 현재 그 이제 비자 수속에 관련된 서류는 저번 주, 그러니까 어제나 그저께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비자 수속에 대한 거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학비 이제 완납하시고 그다음에 신체 검사 예약해갖고 신체 검사 받고 계실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음. 분들이.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이제 한 가족 거의 비자 수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자 수속은 가능하면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말에는 거의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비자를 수속해갖고 비자를 받는 데까지 기간이 보통 한 달에서 6주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해가지고 10월 말에 이제 비자 수속이 끝나시면 보통 12월이나 12월 중순까지는 보통 대부분 비자를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비행기표를 예약하셔도 되고 아니면 1월 중순에 오시는 분들은
이거 비자 받기 전에 미리 비행기표를 예약하셔도 별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비자 받으신 분들은 전부 편도로 뉴질랜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요. 예약하실 때 편도로 예약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걱정이 그 이제 신체 검사에서 보통 이제 그 병원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뭐 예를 들면 결핵 흔적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결핵 흔적이 자기들이 결핵이 있다는 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감기를 심하게 앓고 나서 생긴 거라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별 문제 없이 뉴질랜드 입국은 가능한데 요즘은 추세가 다른 재검 없이 이제 조금 기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이민성에 들어가서 이제 이거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간이 다른 분이 만약에 4주 걸린다면 이런 경우에는 한 8주 정도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다 비자 그거 접수한 거는 아무 문제 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신체 검사에서 걱정이 되시는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면 저희들이 따로따로 다 상담을 드릴게요. 근데 심지어는 비활동성 간염을 가지신 분이라든지 과거에 암을 앓으신 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도 다 비자 문제 없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신체 검사에 어떤 문제가 없으신 한은요, 대부분이 4주에서 6주면은 비자가 나오고 있어요. 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예, 해볼까? 네, 그럴까요? 일단 학비 납부하는 그죠? 게 지금 이제 다음 주면 학교 개학이니까 네, 학비 납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 예약하신 분들은 신체 검사 받으시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신체 검사를 받으시고 나면 병원에서 그 사진이 들어간 서류를 한 장 줘요. 그 서류를 저희 카톡에다가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검사했습니다. 요게 받은 서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엔제디아 남바를 저희 비자 수속할 때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이렇게 PDF 파일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장해서. 음, 네. 그러면 학비 먼저 완납하시고, 그죠? 그렇죠. 이제 이번 주부터는 학비 송금하시면 바로바로 영수증 저희들 받을 수 있어요. 학비 납부할 때 은행 가가지고 뭐 질문하시는 분들이 음, 일단은 유학생 계좌로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학비는 지금 다 내셨나요? 그래서 만약 학비를 아직 안 내서 은행을 가실 분이 계시다 그러면 해외 송금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료 미제출 일반 증여성 송금이 있고 그다음에 유학생 학비 송금이라는 목적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가서 물어보면 뭐 일반 송금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유학생 학비 송금으로 갈 거냐. 유학생 학비 송금으로 가겠다고 그러고 자료 미제출은 뭐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연간 누적액이 옛날에는 5만 불이었는데 올해 한국 가서 보니까 10만 불까지 늘었다고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자료 없이도 그냥 10만 불까지는 연간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고 한국 계좌 하나에서 그다음에 이제 유학생 학비 송금이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받은 offer of place라는 게 입학 허가서예요. 입학 허가서하고 학비 고지서를 다 받으셨을 건데 그 서류를 뭐 시중은행 예를 들어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에 가서 외환계에 제출하고 이 해외 송금은 유학생 학비 송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제 그렇게 해서 연간 예전에는 누적 10만 불까지도 이제 한국 그 한 계좌에서 한국의 출금 계좌 하나에서 연간 10만 불까지 보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카카오뱅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없으신 분들은 새로 하나 만드실 때 학교에서 받은 서류를 갖다가 카카오뱅크에 보내주면 한 2, 3일 이내에 유학생 학비 송금이라는 그런 계좌 목적으로 송금이 가능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휴대폰으로 바로 뉴질랜드 학교 계좌 번호만 입력해서 이렇게 보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비 송금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수증을 받아서 보내드릴 거고 신체 검사 끝나자마자 올리브 실장님이 네. 나머지 비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안내를 드릴 거예요. 비자 잠깐 그 지금 서류를 한번 제가, 볼까요? 네. 제가 카톡으로 다 개인별로 다 지금 그룹 챗에다 다 넣어드렸거든요. 음, 비자에 필요한 서류들 아마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음.
아까 저기 데스크톱. 일단은 비자 신청 서류. 비자 신청 서류에서 중요한 것들이요. 이제 일단 여권 사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다 PDF 파일로 받아야 되고요. 대신에 증명사진은 JPG 파일로 받아야 되는데 제일 간단하게는요. 사실 증명사진을 저기 그냥 평평한 바닥에 두시고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그 실물 크기로 그대로 찍어서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 안경을 끼면은 제가 계속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증명사진에 안경을 낀 사진밖에 없으시면 차라리 흰 벽면에 쓰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실물 크기로 좀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오히려 그게 통과가 잘 돼요. 저희가 그 포토샵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증명사진 보내주시면 되고요. 신체 검사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시면 어머님들은 비지터 비자예요. 템퍼러리 비지터 비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헷갈리신다 하더라고요. 뭘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가디언 하시는 분은 템퍼러리의 비지터고 그 다음에 학생은 템퍼러리의 스튜던트입니다.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은 1년 이상 할 경우에는 제너럴 메디칼을 선택하셔야 되고 1년 미만으로 하실 경우에는 엑스레이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요. 11세 미만은 전혀 신체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11세 이상일 경우에만 엑스레이를 찍어서 오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울린다, 그죠? 아니 지금 다른 괜찮아요? 거에. 그래서 이제 이 생일이 거의 11세에 가까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를 따로따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11세가 되지 않으면 엑스레이를 찍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요. 5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이 미취학 아동들은 사실 어른으로 좀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1년 이상 있을 경우에 제너럴 메디칼을 해서 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메디칼이라고 해도 그 혈액 검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도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의사 검사만 하는데 그래도 제너럴 메디칼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서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유치원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네, 이제 네, 미리 네. 말씀드렸어요. 유치원생,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족들은요, 따로 비자 신청할 때 저희들이 안내를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왜냐면 비자가 1년 이상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취학 전 아동도 엄마랑 똑같이 15개월짜리 비자가 나와요. 우리가 비자 신청하면. 그래가지고 그 취학 전 아동도 12개월이 넘어가니까 메디칼 검사를 해라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네. 다음에 필요한 게 주민등록 등본 영문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그러니까 기본 증명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생 비자를 할 경우에는 아이들의 기본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이 이름이 나오고 밑에 부모 이름이 나오게끔 하는 기본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제가 요 영문 주민등록 등본은 제 비자 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이제 받는 건데요. 거기 이제 한국 영문 주소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 들어가고 아이들이 만약에 한 명 이상인 경우에 그 다 같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비자 수속하기 굉장히 수월해서 이렇게 번거롭지만 않으시면은 영문 주민등록 등본하고 그 다음에 기본 증명서 2개를 같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대법원에 가면 온라인으로 다 뽑을 수 있거든요. 동사무소 네. 가셔서 영문 주민등록 등본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다 민원 포털 가서 영문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대법원 온라인 포털에 가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그러니까 신청자를 아이들 이름으로 하면 밑에 부모님 성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학생 한 명당, 그러니까 2명이다, 3명이다, 그럼 학생 한 명당 하나씩 출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다 영문으로 돼야 되죠. 모든 서류는. 우리 비자 신청하는 서류는 다 예, 영문으로 해야 됩니다. 영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저희가
이 영문 잔고 증명서를 언제 떼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혼동스러운 게 있는데 사실 영문 잔고 증명서는요. 가능하면 날짜가 가까운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비자 수속을 일주일 뒤에 한다. 그러면은 그 일주일 그 하루 전날 정도나 2, 3일 정도 전에 비자 영문 잔고 증명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영문 잔고 증명은 꼭 학비를 내고 난 다음에 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민성에서 그 날짜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문 잔고 증명은 한국에 가서 은행에 가셔서 USD로 떼셔도 되고요. NZD라고 해가지고 뉴질랜드 달러로 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디언은 12,000불 1년, 그 다음에 학생은 17,000불을 증명을 해야 돼요. 계산을. 아, 죄송해요. 가디언은 15,000. 그 다음에 그 학생은 17,000 정도를 증명해야 되는데 비행기 표를 편도로 가져오시기 때문에 비행기표 나가는 비행기 비용도 계산을 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한 명당 학생인 경우에는 18,500이 되고요.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16,500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 생활비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아이 2명하고 어머님 1명하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16,500 플러스 18,500을 2번 곱하면 되죠. 음. 네. 그런 그다음에 식으로 하면 마지막에는 이제 예. 뭐야 우리가 이제 온라인 이민성 예. 온라인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뭐 예.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다른 이메일들을 저희가 이거 인증을 받으려고 이민석에 온라인에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인증을 받으려고 해보니까 인증 메일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해보니까 네이버 이메일이 제일 빨리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어머님들 네이버 이메일하고 그 네이버 이메일에 비번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 인증을 하려면 제가 어머님 이메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이메일 비번을 주시면 제가 어머님 배신에 들어가서 인증받고 등록까지 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들이 비번 바꾸시면 되니까요. 그 뒤에. 아까 그 신체 검사 받을 때 이제 요런 정도 마지막에 네. 이제 비자나 비자. 마스터카드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에서 결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학생 비자 그러니까 학비를 낸 기간만큼의 비자 유효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네. 냈기 때문에 네. 1년 이상 보통 한 15개월짜리 네. 2025년 3월 31일까지 끝나는 학생 비자, 가디언 비자를 보통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학비를 내도 비자는 사실은 한 2천 그 다음에 3월까지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그게 이제 수수료가 이제 이민성에서 내야 되는 수수료가 학생 비자는 한 명당 430불이고 네. 그 다음에 비지트 비자가 가디언 246불. 비자는 네. 246불. 그래서 요거 만약에 이제 간혹 가다 뭐 그런 분 안 계신데 6개월 학비 내고 6개월짜리 비자 받고 또 6개월 학비 내고 6개월 비자 받고 그럼 그때마다 비자 수수료는 다시 들어가는 거죠. 네. 요거 비자 마스터 카드 주실 때 해외 인증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게 출금이 안 되는 신용카드 가끔 주셔갖고 애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그 이 비자 서류 중에 신체 검사 아까 그 병원에 가면은 어머니들 비지터는 템퍼러리라는 임시 템퍼러리 비자에 어머니들은 비지터를 체크하고요. 학생들은 유학생이니까 학생 스튜던트에다가 템퍼러리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템퍼러리에서 스튜던트를 체크하면 되고 그다음에 비자 그러니까 체류 기간을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12개월 미만 딱 1년만 하고 가겠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도 엑스레이만 하면 되는데 12개월에서 24개월의 체크 그러니까 1년 이상 뭐 1년 뭐 2년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제너럴 메디칼이라는 걸 가디언들은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비지터들은 그러니까 가디언이 일종의 비지터 비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체크할 때 저희들한테 뭐 혹시 궁금한 거 계시면 바로바로 카톡 주셔도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신체 검사 받을 때 아까 뭐 이민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다른 사람한테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 병을 잘 봐요. 그래서 결핵 흔적하고 그다음에 활동성 간염을 간염. 이제 주로 봐요. 그러니까 가령 혈뇨라든가 뭐 당뇨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수치를 보긴 하지만 그거는 뭐 비자 받는데 상관이 없고요. 대신에 간염이 활동성이냐 비활동성이냐를 정밀 검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최악의 가장 나쁜 게 결핵 흔적이거든요. 사실 한국은 이제 결핵 다발 국가이기 때문에
결핵을 자신이 모르게 앓고 지나간 흔적이 엑스레이상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CT를 찍고 다시 객담 검사 간혹 우리가 비자 신청을 이민성에다 넣는데 한국 병원에서는 이게 결핵 흔적이다라고 최종 검사 결과를 이민성에 보내고 우리가 이민성에 비자 신청을 하면 이민성에서 두 가지를 같이 찾아서 묶어서 보는데 그때 두 달, 그러니까 객담 검사를 더 해라라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네 건이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두 건은 그냥 패스, 그냥 바로 한국 병원 소견 받아서 결핵 흔적이다라고 해서 바로 비자 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한 두 건 정도는 야, 두 달짜리 객담 검사를 해서 다시 제출해라, 추가로 제출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신체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결핵 흔적, 폐에 좀 이상한 흔적이 있다, 폐렴이든 결핵이든 이런 분들은 최대한 빨리 비자 신청을 해야 돼요. 네. 나중에 두 달 객담 검사할 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아직 지금 이제 10월 말 전에만 우리가 비자 신청을 하면 거의 뭐 대부분 입국 1월, 전에 나오죠. 12월, 1월 두 달 객담 검사를 한다고 그래도 뭐 우리가 2월 늦게 시작하는 학교가 2월 7일 날 학교 개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학하기 전에는 뭐 비자 승인 받고 그다음에 입국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한 신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 그런 분들은 가능한 일찍 비자를 신청한다.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빈혈이라든지 혈뇨가 나오는 경우는 좀 음.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거의 다 비자 나오는 게 별 문제 없었고요. 대신에 이게 좀 울린다. 누가 저 마이크를 조금 뭐 켜놨나요? 괜찮나요, 이제? 예, 이제 얘기해도 네. 예. 대신에 아마 기간은 한 6주에서 8주 정도까지 나오는데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소견에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되면 저희한테 미리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비자 들어가야죠. 그리고 비자 관련해서 비자 신청 관련해서는 더 추가할 게 없네. 없습니다. 요것만 지켜주시면 비자는 지금 제가 거의 10월 말 전에는 다 끝낼 예정이에요. 학비만 빨리 이제 내주면요. 10월 말, 뭐 11월 초까지도 네. 뭐 괜찮긴 해요. 우리가 예, 보통 맥시멈 이민성 안내는 2달, 8주 안에 승인을 한다라고 안내를 하지만 이제 접수되면 모든 서류가 접수되면 8주 안에 이제 예. 모든 심사와 승인 과정이 끝나는데 2달 걸린다는 거죠, 최다. 네. 근데 보통은 한 4주에서 6주 정도면 보통 어머님들 이메일로 우리가 비자 신청할 때 받은 그 네이버 보통 이메일 주시잖아요. 그 이메일로 이민성에서 승인된 비자가 이메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자 신청한 뒤에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어머님들 그 이메일 있잖아요. 거기로 이민성에서 추가 서류 요청을 하느냐, 추가 신체 검사를 요청하느냐, 아니면 비자 승인된 편지가 들어오느냐, 요거 비자 신청한 뒤에는 항상 이메일 체크가 가장 중요하니까 보통 어머님들이 물론 네. 저희도 체크를 해요. 저희가 이제 따로 그 비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따로 들어가서 사이트에 가서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들어가서 체크를 해요. 그런데도 이게 이메일로 올 때가 있어서요. 주말에 올 때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체크 가능하고요. 네. 방금 그 설명하신 네. 그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그러세요. 예, 예. 그 여권용 크기의 증명사진이 1인당 한 장씩 필요하다고 여기 보내주신 서류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여권용 사진이 아니라도 괜찮은 거죠? 네. 네. 여권용 사진은 뭐 얼굴 크기라든지 뒤에 배경 이런 게 조건이 까다로운데, 그죠. 그게 그렇게 아니고 그냥 일반 네. 증명사진이라도 괜찮습니다. 네, 일반 증명도 괜찮고요. 심지어는 하얀 벽에서 그냥 서서 찍어 주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포토샵해서 넣으면 되니까요. 사진이, 네. 예, 네. 그 그림자, 얼굴만 확인만, 예, 그림자도 예. 괜찮았어요. 이 민성 사이트가 안경만 제일 에러가 많이 나요. 안경을 항상 벗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네. 그 예방접종 기록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입학 허가 받을 때 네. 예방접종 증명서 영문하고 이런 거 막 보내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때 저희는 했던 안 걸, 보내도 됩니다. 그거랑 비자랑은 상관이 상관없어요. 없어요. 네. 만 상관없습니까? 보내주셨으면 됩니다. 네. 학교. 예, 알겠습니다.
그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기에 그 네. 파상풍 주사를 맞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네. 다치고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데 여기 병원 가면은 파상풍 주사를 또 놔줘요. 그래서 그런 음, 부분 이제 체크하고 오시는 게 좋아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래서 영문으로 다 요구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비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나요? 비자는 다 아시려나 이제? 네. 이제 뭐 비자에 관계된 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주시면 제가 다 답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그, 천천히 물어보세요. 네네. 예,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영문 주민등록 등본, 예. 제가 못 찾은 건지 법원 들어가 보니까 그냥 예. 영문 증명서 해가지고 통일된 걸로 있더라고요. 그게 네네네. 그거 등본이나 그거 기본 주시 증명서 이게 그게 기본 그냥 영문 증명서도 괜찮은 거죠. 네. 네네네. 그거 거기 맞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나오고 그거 예, 보면 됩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또 비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나요? 비자 신청할 때? 아,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만 요 일정표를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자 신청하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표에 지금 화면에 보이죠? 9월 말부터 시작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9월 말까지는 이제 학비하고 신체 검사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말까지 이제 조금 좀 여유 있게 보면 그다음에 신체 검사할 거고 은행 잔고 증명서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그 비자 신청할 때 2, 3일 이내 최근에 가장 최신의 것으로 받아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미리 좀 뭐 출국 준비물을 준비하시겠다고 그러면 한국에 요즘에 영문 면허증을 발급을 해줘요. 앞면은 국문이고 뒤에는 영문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꼭 필수예요. 네. 요거. 그 음. 다음에 이제 운전 경력 증명서라는 것도 온라인으로 민원 포털에서 영문으로 발급이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은 영문으로 된 한국 운전면허증이요. 한국 운전면허증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운전 경력 증명서 요 두 가지만 갖고 오면 뉴질랜드에 와서 바로 운전을 시작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여기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발급처가 있어요. 보통 AA에서 하는데 자동차협회에서 거기로 가셔서 뉴질랜드 10년짜리 운전면허증으로 시험 없이 바로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꼭 가져오셔야 되고 이제 잠시 방문하는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꼭 영문 면허증까지 발급 안 받으셔도 되지만 그런 경우라도 운전을 하시겠다 그러면 왜 우리 해외 나갈 때 1년짜리 종이로 된 인터내셔널 드라이빙 라이센스 국제 운전 면허증이 있어요. 1년 유효 기간. 그것도 갖고 와 계시면 아버님들이 잠깐 뭐 2, 3주 운전하는 뭐 여기 지내시는 동안에 운전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운전면허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항공권 같은 것도 요즘 질문이 많이 오죠. 그래서 항공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가디언 비자하고 학생 비자를 받는 분들은 편도 편도 항공권만 있어도 돼요. 편도 항공권만. 음. 근데 이제 같이 오시는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디언 말고 가디언 부모님 중에 한 분만 가디언이니까 나머지 한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이제 비자를 우리가 신청하지 않고 비지터로 입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NZETA라는 그 3개월짜리 비지터를 온라인으로 뭐 한 4만 원 정도 돼요. 4만 원 내고 구입하시고 꼭 왕복 항공권을 구입해야 되는데 왕복 항공권도 우리가 3개월짜리 체류할 수 있으니까 3개월 이내에 귀국한다라는 날짜를 지정을 해서 음. 왕복 항공권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여름 성수기니까 이때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귀국 세일하는 렌트집 물려받는 날짜까지도 좀 고려를 하시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가능한 우리가 출국하는 날짜를 대략 이제 잡아서 미리 항공권을 예약하는 게 조금 저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하고 에어뉴질랜드가 직항편이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 들어가서 미리 그 날짜나 이런 거 검색 가능하니까 미리 그 웹사이트에 가서 에어 뉴질랜드도 한글판이 있고 대한항공 한글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여간 출국 날짜도 대략 좀 잡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비자 얘기 작년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비자를 신청하니까 입국할 수 있는 날짜가 최초의 날짜가 1월 1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비자 그러니까 비자에 보면 입국 가능한 날짜. 가능한 날짜가 1월 1일 이후로 많이 잡혀요. 그래서 혹시라도 12월에 들어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미리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네. 저희들 유학원이 여름 바캉스 시즌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뉴질랜드 어디 뭐 다른 회사들도 뭐 많이 문을 닫아요. 여름 바캉스 시즌에. 그래서 지금 입국 날짜를 정할 때는 가능한 12월 22일 크리스마스 연휴 시작되는 점하고 네. 그다음에 신년 연휴 끝나는 1월 3일까지는 가능하면 그때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피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자가 보통 늦어도 1월 1일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네. 입국이 가능하다라는 비자를 보통 가장 많이 받으실 텐데 네. 그래서 가장 빨리 오시는 분들이 1월 1월 4일, 5일, 5일. 6일 이런 때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한 항공권을 예약하시면 돼요. 늦게 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1월 30일, 31일 날 요때 오셔도 뭐 네. 내년 학기가 2월 1일 날 시작하는 학교가 있고 2월 7일 날 시작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2월 1일하고 7일 사이에 하니까 네. 오셔가지고 오시기 전에 보통 렌트집, 뭐 자동차, 뭐 살림 이런 것도 대부분이 다 준비가 되니까 사실 일주일 입학하기 일주일 전에만 도착해도 운전 연수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늦게 오시는 분들은 뭐 천천히 2월 초에 뭐 입국을 하셔도 되죠. 2월 7일 날 그럼요. 계약하는 집들은.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항공권들을 이제 뭐 이렇게 계획을 좀 세우시고 음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올리브 실장님이 이제 우리 비자 신청 서류를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받으면 바로바로 이제 비자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근데 10월 초, 11월 초라고 돼 있는데 뭐 이런 비자 업무와 동시에 이제 우리 지금 앨리스 선생님은 지금 렌트집 이제 귀국하는 집들 그 리스트를 각 가족들 이게 조금 학교 등록 순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개로 좀 나눠 가지고 박람회 전에 이제 시작됐던 집들 먼저 지금 계속 지금 저 렌트 집을 지금 연결해 주고 있고 박람회 때 있는 분들도 같이 동시에 이제 뭐 그 동네 학교에 따라서 뭐 교육하는 집이 있으면 그런 집들 계속 지금 이제 소개시켜 주고 연결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원하시면 저희들한테 바로바로 카톡을 주고 그다음에 앨리스 선생님하고 여러 뭐 학교 근처에 두세 집이 있다 그러면 비교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런 네. 것들을 좀 내가 인도 받는 날짜가 중요하거든요. 그 아니면 또 내가 도착하기 전에 부동산 계약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렌트비를 빈집에도 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날짜 같은 것도 앨리스 선생님이랑 의논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뭐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결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 되면 보통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뭐 늦어도 20일 전에 비자가 굉장히 다 승인이 많이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입국은 이제 1월 4일부터 이게 뉴질랜드에 이제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시면은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뭐 그런 것 이제 천천히 저희들 직원들이 이제 여름 시즌에는 이제 한국에서 입국하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외국 이제 한 집 한 집씩 이제 저희 직원들이 같이 다니면서 차근차근 저기 초기 정착하는 부분을 많이 도와드리게 될 겁니다. 그쵸. 1월이 정말 뉴질랜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날씨가 좋아요. 그리고 해도 거의 8시, 9시 넘어야 질 만큼 이 하루 종일 밝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들하고 같이 오시면 여행하기 딱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학교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예전에는 좀 아쉬운 게 12월에 좀 오셔갖고 크리스마스하고 신년 연휴 여름 때 여기서 뭐 예, 쉬시고 여행하는 집들이 있었는데 요즘 이민성은 뭐 12월 달에 비자를 잘 안 주더라고요. 학기가 네. 2월 1일 시작하니까 보통 한 달 전부터 입국해라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네. 꼭 일찍 좀 오시겠다. 뭐 12월 달에 오시겠다는 분들은 항공권을 사지는 마세요. 사지는 말고 그러니까요. 일단 비자 수속하고 비자 나온 뒤에 비자 시작하는 날짜를 보고 간혹 뭐 예를 들어서 12월 10일부터 입국해라, 12월 15일부터 입국해라 이렇게 비자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네. 우리가 신청을 나는 12월 10일 날 입국할 예정이다라는 계획으로 보내면
그때 승인이 되는 맞아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접수를 해야 돼서 12월에 들어오실 분은 저한테 아예 그러니까 그 예정에 대한 걸 다 주셔야 제가 미리 이민성에 서류를 보낼 수 있어요. 대신 항공권을 이제 구입하시면 안 되겠죠. 비자 그죠? 승인이 최종적으로 되고 난 뒤에 네. 12월 입국 항공권은 그 뒤에 비자 뒤에 음. 이제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담당자마다 그런데 12월에 비자 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정말 담당자 마음이거든요. 누구를 담당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비자 날짜가 많이 달라져요. 음, 음, 음. 요 부분에서 또 질문하실 분들 계신가요? 지금 아버님들 비자 얘기도 아예 나온 네, 김에 하시죠. 할까요? 네, 네. 비자 얘기는 아버님들 자, 비자 때 하시죠. 요즘 좀 추세가 부모님들 두 분이 다 같이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가디언 비자를 하시고 아버님이 이제 같이 지내시는데 처음에 ETA 비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ETA 비자를 한 3개월짜리 관광 비자인데 이제 그걸 받고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들어오실 때는 어머님하고 아이들은 신체 검사가 필요하지만 아버님은 신체 검사를 하면 안 되고 그냥 ETA 비자만 가지고 일단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3개월을 일단 예를 들면 제가 날짜를 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1월 20일쯤에 도착하셨다고 쳤을 때 3개월 동안은 그 ETA 비자로 있으시기 때문에 2월, 3월, 4월 20일까지는 무비자로 그 ETA 비자로 생활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3월 20일쯤 되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6개월 비지터 비자 연장을 하세요. 아버님들이. 그렇게 되면 1월 22일 날 도착을 하셨으면 총 뉴질랜드에 10월 22일까지 9개월을 있을 수 있게 되세요. 그 비지터 비자 연장을 6개월 더 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비지터 비자 연장을 하려고 하는 시기에 보통 엑스레이를 뉴질랜드에서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들이 한국에서 와서 비지터 비자를 연장할 때 제일 중요한 서류가 뭐냐면은요. 재산 증명서라든지 또는 그 직장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이민성에서 비지터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여기 체류할 만큼의 충분한 돈이 있느냐, 왜 일을 안 하고 여기 와 있느냐, 그런 게 가장 주 포커스예요. 그래서 제가 비지터 비자 신청을 할 때 보통 재직 증명서를 내서 6개월 동안 휴가를 냈다, 뭐 1년 동안 휴가를 냈다라는 편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영문으로 재직 증명서를 미리 떼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재직 증명서를 한국어로 떼오시면 여기에 있는 이제 그 번역하시는 분한테 맡겨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이민성에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9개월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비자만 신청하시면은 아버님들 여기 계실 수 있고요. 9개월이 넘은 다음에는 보통 학생 비자로 전환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랭귀지 스쿨이 2개 있는데 랭귀지 스쿨 중에 하나가 조금 저렴하고 시간도 좀 짧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자 목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저희가 등록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 비자는 돈을 낸 만큼 그 기간만큼만 비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버님들에 따라서 9개월 연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뭐 3개월 연장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1년 있는 걸 목적으로 했을 때는 3개월만 연장하시고 한국에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2년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보통 거기서 한 9개월에서 1년 네, 정도 네. 예, 이제 그 랭귀지 스쿨 연장을 하고 계세요. 뭐, 그 엄마하고 아빠 같이 오시는 집들이 몇 집 계신데 일단은 예, 누가 가디언을 할 거냐 이것도 먼저 결정을 좀 신중하게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디언 맞아요. 비자하고 비지터 비자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이걸 아버님들이 바꾸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한 번 정해지면. 예, 요번에 박람회 가서 우리가 이제 몇 집, 네, 한 2집 정도의 예, 그런 부분을 좀 상담을 해드렸는데, 가디언 비자하고 뭐, 비지터 비자 또는 가디언 비자에서 학생 비자 뭐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것들은 이제 몇 집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의논 드렸는데, 아버님이 가디언 하는 집들 계세요. 그래서 네, 누가 비지터로 일단 원칙적으로는 비지터는 18개월 동안에 9개월까지만 쓸 수 있으니까 비지터로는 그 다음에 나머지 9개월은 학생 비자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학생 비자로 갈 거냐가 일단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또 아르바이트도 이제 누가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가디언 비자는 주 20시간 낮에 주간에 9시 반에서 2시 반 사이에 20시간 아르바이트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비지터인 경우는 아르바이트가 안 되죠. 대신에 학생 비자로 간 경우는 학생 비자는 또 아르바이트가 돼요. 저희가 랭귀지 스쿨이 두 군데 네, 있는데요. 네. 한 군데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는 곳이고, 한 군데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음. 그곳이 비용이 약간 조금 비싸기는 해요. 수업료 같은 경우, 랭귀지 스쿨 같은 경우에 예. 일주일에 뭐 25만 원짜리가 있고 한 3만 원짜리 정도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싼 학원은 이제 1등급이라고 해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 돼 있고 2등급인 그 25만 원짜리 9시부터 2시까지인데 랭귀지 스쿨 다녀도 어떤 집들은 어떤 비자에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이민관에 따라서 그냥 까먹고 그걸 안 지운 깜빡 거예요. 그거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네. 이런 누가 비지터 할 거냐, 가디언 할 거냐, 각 가족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니까 이런 부분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또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요. 이 아버님들 비지터 비자는 성격상 조금 까다로워요. 이 가디언 비자들은 다 수월하게 나오는데 이 비지터 비자의 경우에는 왜 있는 체류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지터 비자 신청을 하면서 이때까지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간혹 한 건이나 두 건 정도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법무사님들 도움을 조금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법무사님들 비용이 500불에서 1000불 정도. 보통 한 500불 정도. 네, 그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음. 조금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아무도 그 도움 없이 다 비자 잘 나오셨어요. 앞부분 설명 못 들었어요. 소리가 아. 안 들려서요. 그러셨군요. 앞에 네. 어떤 네. 부분이 안 들었을까요? 예, 나중에 이거 혹시 이거 제가 레코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 저희가 유튜브에도 올려드릴 건데 3분 정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소리가. 그랬어요. 처음에 네. 좀 레코딩한 거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놓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학비 납부하는 방법하고 신체 검사 부분이 처음에 좀 들어있거든요. 네. 알바 이후로는 못 들었어요. 알바. 예, 아르바이트 가능한 이후부터는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전체가 네네, 전체가. 다시 얘기해 아르바이트, 드릴게요. 네네, 아르바이트 이거- 이후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감사합니다. 네. 가디언 비자하고 일단 비지터 비자하고 요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고 그다음에 가디언 비자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고 학생 비자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해요. 근데 비지터 비자로는 뭐 아르바이트가 안 되는 거거든요. 비지터 기간 중에. 그러니까 총 18개월 중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동반 체류 9개월, 비지터 비자 3개월, 6개월 이렇게 나눠서 하긴 하는데 그렇게 돼 있고 랭귀지 스쿨 같은 경우는 아까 학비가 뭐 그러니까 9시부터 2시까지가 아까 한 25만 원 25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아르바이트가 안 되는 거고요. 9시부터 2시까지 수업하는 경우는. 그래서 9시부터 3시까지 하는 1급 1등급 마운트 예. 랭귀지 스쿨이 있어요. 거기로 이제 등록을 하면 이제 아르바이트는 가능하거든요. 방학 때는 풀타임으로도 일할 수 있고. 근데 랭귀지 스쿨이라는 게 방학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풀타임은 안 되고 그냥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 학교 수업 끝나고 랭귀지 스쿨 끝나고 저녁 때 아르바이트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아까 좀 얘기하다가 보면은 그 가디언 비자하고 비지터 비자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잘 의논해서 누가 나중에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할 건데 랭귀지 스쿨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있거든요. 여기 이제 국립기술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버님 같은 경우는 뭐 베이커리를 좀 배우러 가겠다. 1년짜리 아예 코스를 등록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기술을 좀 배우겠다 아니면 영어를 배우겠다라는 분이 가디언을 하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런 비자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뭐 비자 승인이 거의 다 대부분 돼요. 어떤 게 비지터에서 학생 비자로 넘어가는 거나. 근데 가디언 비자에서 학생 비자나 워크 비자로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가디언 비자에서. 가디언 비자 목적이라는 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 학생들, 유학생들, 자녀들을 돌보라고 주는 비자거든요. 전적으로 아이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들어오셔야 돼요. 뉴질랜드로. 그래서 이런 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민성에다 따로 신청을 해서
어머니가 가디언 비자인데 아이들은 여기다 놓고 엄마 혼자서 한국에 좀 갔다 오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민성에다 따로 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동하는 게 적법한 절차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가디언 비자나 뭐 그러니까 한국으로 왔다 갔다 중간에 해야 되는 분이 일이 있거나 많으면 아니면은 그분은 가디언 비자를 안 하시는 게 안 하는 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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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렇게 비자는 뭐 한 요 정도로 하고요. 또 비자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저기 아까 면허증 말씀하셨는데 그 네. 3개월 이내로 방문하는 사람은 그 국제 네, 운전면허증 받아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영문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도 그걸 별도로 받아서 가야 아닙니다. 되나요? 아닙니다. 영문 영문 운전면허증 있으면 있으면 필요 없어요. 그 영문 네,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바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잠시 방문하는 집들은 그런데 그 장기간 1년 이상 체류하실 분은 꼭 영문 면허증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음. 1년 이상 장기간 여기서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영문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 영문 운전 면허증도 기간이 네. 있습니까? 1년이면 1년 뭐 그 유효 그렇지는 기간이. 않아요. 그건 한국 운전면허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 한국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한 10년 되지 않나요? 5년?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글로 된 운전면허증이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그 뒷면에 이제 영어로도 해주거든요. 아, 그러면 영- 이거는 그 출국하는 시점에 임박해서 안 해도 되고 지금이라도 시간 나면 가서 맞습니다. 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1년짜리도 사실은 이제 그 발급한 날로부터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종이로 된 그 1년짜리 면허증 가능한 저 늦게 받으시는 게 좋긴 하긴 하죠. 근데 뭐 아예 처음부터 영문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버리면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종이로 된 예. 1년짜리는요. 아,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버님들 왜 동반으로 오셔갖고 왜 ETA 비자 신청하실 때 보통 이게 24시간이나 48시간 내에 원래 나오는데 가끔 이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일주일 전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예. 그거는 미리 더 빨리 신청해도 괜찮나요? ETA 네, 비자는? 네. ETA 비자 보통 신청하고 나면 2년 동안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일주일 전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세집. 또 다른 분도 뭐 질문이 없나? 아, 그리고 혹시 그 렌트를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으시면은 사실은 최고 좋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으신 물건에 보면은 자잘하게 사야 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런 데서 더 소소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짐을 인수인계를 받으시게 되면 그 소소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시면은 바로 세팅돼 가지고 여기서 생활이 이제 가능하시니까 그게 제일 좋은데 사실 학교하고 집하고 이 거리라든지 그 움직이는 시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동 그러니까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거하고 들어오시는 날짜가 잘 맞아야 돼서 이 안 맞는 경우에는 집을 찾으셔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새로운 집을 찾으셔야 새로운 돼요. 집을 찾으시는 것도 생기는데 이 나라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요. 렌트가 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 나가는 걸 주인한테 4주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새 집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4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1월 중순에 들어오는데 11월부터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1월 중순에 들어오시면 보통 저희가 12월 달부터 집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음. 고려를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트레이드미라고 해갖고 저희가 이제 링크를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집에 매일매일 나오는 거를 알리스하고 헬렌이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어요. 현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학비 내고 네. 비자 신청하면 바로 이제 집 문제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원칙적으로는 첫 번째 귀국하는 집이 혹시 나랑 맞는 집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리스트에 내가 입국하는 날짜에 입주 가능한 집. 그러니까 미리 뭐 렌트비를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한 5주 전, 6주 전부터 부동산 리스트를 한국에서도 보시고 우리도 보거든요. 그래서 입국하기 한 5, 6주 전부터는 부동산 리스트를 계속 보면서 새로 올라오는 집 중에서 이제 고르실 수 있게 되는데 뭐 가구 가전이 완비된 집으로 나오는 집도 있고 빈집으로 나오는 집도 있어요. 빈집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오븐하고 쿠커, 오븐하고 뭐야, 이게 네, 쿡탑, 오븐하고 위에 쿡탑, 쿡탑은 다 이제 있고요. 그다음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고 기본으로 요거는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냉장고, 세탁기, 뭐 침대, 소파 이렇게 완전히 fully furnished 돼서 나오는 집이 있고 그런 그다음 집은 좀 드물긴 해요. 예, 뭐 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완전히 빈 집에 내 거 살림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집이 있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리스트를 보면서 저희들이 입국하기 한 5, 6주 전부터는 그런 집을 새로운 집을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귀국하는 집이 한 25집 정도 이상은 좀 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이 정도는 되는데 그래서 일단 입국하는 집도 아마 지금 올해는 좀 적어요. 아마 지금 예상은 한 30집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가능한 한 그러니까 귀국하는 집 리스트, 귀국하는 집 렌트집, 살림, 차량을 이렇게 한꺼번에 조금 물려받을 수 있게 처음에는 최대한 많이 연결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마땅한 게 없다 그러면 그러면 나는 내가 입국하는 날짜에 맞춰서 새로운 집을 찾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 찾는 작업은 우리가 아마 11월 중순이나 아마 12월 달 돼야 이제 1월에 입주 가능한 집들이 대부분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새 집 찾기는 그때부터 할 거예요. 저희가 여기 휴가가 12월 22일부터 이제 1월 3일 정도 그 기간은 모든 뉴질랜드 부동산. 사람들이나 부동산들이 다 쉬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는 아예 집 자체가 하나도 올라오지를 않고 아무도 일을 안 해요, 여기서. 음.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을 생각을 하시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집 렌트 찾을 집을 때. 찾을 때. 네. 아까 마지막으로 아까 아버님들 만약에 이제 가디언이 아닌 다른 한 부모님 그러니까 뭐 예. 비지터로 처음에 3개월짜리 오시는 분들은 왕복 항공권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NZ ETA 3개월짜리 전자 여행사증하고 그때 이제 귀국표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뭐 귀국한다라는 그런 표가 필요하잖아요. 요거는 물론 이제 왕복표를 샀다가 나중에 취소 환불이 되는 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국표를 쓰진 않을 테니까 3개월 이내에 귀국하진 않을 테니까 임시로 3개월 이내에 귀국한다라고 구입한 표를 나중에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것이냐. 또 다른 방법은 사실은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편도표를 사고 뉴질랜드에서 가령 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시드니로 나간다라는 편도표로 갖고 준비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취소 환불 받을 거다라는 이런 예상을 하시면 그냥 편도표를 사는 게 아마 나중에 환불 받는 액수나 이런 것들은 더 좋을 거예요. 가장 예를 들면은 오클랜드에서 뭐 3개월 안에 내가 쓸 표는 아니잖아요. 오클랜드에서 시드니로 내가 출국한다. 뭐 이런 편도 항공권을 갖고 있어도 뉴질랜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서 편도 항공권을 오클랜드 시드니 거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비자 승인이 되면 이거 취소하고 환불이 되든지 아니면 크레디트, 마일리지로 그 환불 적립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나중에 항공권 구입하실 때 저희들한테 따로 질문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렌트집 관련해서 질문 아까 했는데 렌트집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혹시? 렌트집은요, 우리가 최대한 각 가족별로 원하는 희망사항, 뭐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오시는 가족들 원하시는 집을 최대한 맞춰보려고 하는데 뭐 여기 이제 렌트집 물량이라는 게 저희들이 뭐 어떻게 예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 아마 집 얻기 시작하면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뭐 최상의 집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어머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집들 세컨 베스트라고 하는데 뭐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7, 80% 만족되는 집들은 대부분 다 얻어서 오시기 전에 보통 다 계약을 하니까 네. 집 걱정은 지금부터 너무 하시지 마시고요. 그때 나중에 물량 보면서 맞아요. 그때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못 구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만약에 네. 원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와서 임시 숙소 호텔이나 뭐 밥해 먹을 수 있는 모터인이나 이런 콘도식 뭐 홀리데이 아파트 같은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여름 시즌이라 굉장히 비싸요. 비싸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일주일, 2주일 정도 임시 숙소에 있으면서 직접 집을 보면서 내가 계약을 하고 싶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그게 추천은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셔가지고 또 음, 그 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니까 잘못하면 2, 3주 이상을 뭐 임시 숙소에 숙소에서 비싼 집에서 좀 지내야 있어야 되는 하는 경우도 경우도 있으니까. 있어요.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집은 학교 근처에서 자동차로 10분 반경 이내에서
뭐 좋은 동네로, 좋은 거리로 네. 저희들이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한번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집이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집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조금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약간 좋은 집으로 가시는 게 이 사는 퀄리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1년 뭐 동안 있으면서. 1년, 집에 있는 2년. 시간이 좀 많이, 많이 네, 있으니까 다른 비용을 조금 아끼고, 그러니까 네, 또 집은 내가 생각하는 조금 최대치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와서 그렇게 만족도가 높고, 음. 예,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서 지금 마지막 밑에 보면은 학교 수속 대행료가 있거든요. 아마 대부분 다 납부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유학원하고 계약은 요거를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으시고 학비 내실 때 아직 요거 국민은행으로 입금이 안 되신 분들은 학생 한 명은 30만 원이고 두 명 이상은 50만 원이거든요. 요거 한번 체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유학원에 주시는 돈은 우리가 이제 정착 서비스 비용이 이제 한 가족당 5천 불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뉴질랜드에 도착하신 뒤에 이제 납부하시면 되니까 그거 한 번만 더 납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 저희들이 그 이메일로 저희들 조기 유학 계약서, 그러니까 우리 유학원하고 계약서는 저희들이 다 이메일로 대부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밑에 보면 깨 같은 글씨로 좀 작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것도 맨 예. 아래쪽 부분도 조금 한번 미리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여기서 일일이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거 보시고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카톡으로 각 가족별로 카톡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유학원하고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부분이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아마 저희 이 자료도 제가 지금 이메일로 처음에 보통 다 보내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어요? 그래서 비자 비자. 신청하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집 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체국에서 뭐 소포 붙이. 서포를 보내실 일이 있으면 우리 유학원 주소 요 밑에 보이죠? 우리 유학원으로 한국에서 처음 입국하실 때 짐 좀 저는 제발 좀 줄여 갖고 오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들 뭐 못 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짐이 좀 많으시면 예, 물론 이제 두 가지 방법이에요. 대한항공 그러니까 그 짐 갖고 오실 때 추가 수화물 뭐 돈 비용을 내시고 거기 추가 화물을 얹어서 더 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미리 저희 유학원 사무실로 뭐 요즘 뭐 해운서포 뭐 OK 딜리버리나 뭐 현대해운이나 뭐 해외 이삿짐 업체들이 해운으로 보내는 게 있고 우체국에 가면 항공 EMS 서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EMS는 좀 비싸죠. 항공 서포 일주일 이내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각 가족별로 항공으로 미리 좀 박스를 한 두세 개 먼저 보낼지 아니면 해운으로 가면 원 큐빅 이상 뭐 박스 한 6개 정도를 보내겠다 그러면 해운 쪽으로 가시는 게 저렴할 거니까 미리 한 여기 오는데 한 40일에서 50일 정도까지 걸리거든요. 해운으로 이렇게 보내면 저렴하긴 대신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내셔도 되고요. 출국 전 마지막 짐 꾸리기 요령은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출국 전에 꼭 뭐뭐뭐뭐 챙겨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은행 업무인데 또 이제 뉴질랜드 달러 환전 그다음에 현금을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나중에 이거는 입국 심사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관하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세관 신고해야 될 부분이 음식물하고 한 10,000불 이상, 그러니까 9,999불까지는 신고를 안 하고 내가 한 사람당 성인 한 명당이에요. 성인 한 명당 9,999불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15,000불을 가져온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입국 신고서에 10,000불 이상 가져온다고 체크를 예스라고 해야 되는데 검사를 보통 하진 않아요. 근데 운이 나쁘게 강아지가 쫓아와가지고 돈 많이 갖고 왔다고 돈 한번 까봐라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오피스로 가서 한 1시간 정도 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뺏기지는 않는데 입국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집당 성인 한 명당 9,999불 이하로 현금을 좀 준비해서 가져오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현, 아이들은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그리고 네. 이제 뉴질랜드 달러 현금이 사실 한국 국내 은행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꼭 현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은행에 얘기해서 그러니까 주문을 좀 먼저 넣어놓는 게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뭐 차량을 먼저 구입을 해야 되거나 뭐 렌트비를 먼저 송금해야 되거나 막 이래서 초기에 한국에서 사실은
출국하기 전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유학원에 해외 고객용 계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우리 유학원 계좌로 일단 돈을 먼저 보내놓고 오시면 현금을 많이 갖고 오시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학원 통장으로 일단 돈을 보내놓고 뉴질랜드에 오시자마자 바로 여기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현지 은행 계좌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계좌 오픈하자마자 우리 회사에서 해외 고객용 계좌에 들어있는 각 가족별 펀드 그 돈을 어머님들 계좌로 저희들이 이체를 이렇게 입금을 해드리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한 방법이고요. 저희가 보통 여기 오시면은 바로 은행 계좌를 열어 드리려고 그 전에 미리 진행을 하고 은행에다가 이제 그 신청서를 보내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하고 달리 여기는 계좌 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막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오시자마자 계좌를 못 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보통 일주일을 도착하시고 일주일 안에는 계좌번호가 생길 거니까요. 계좌번호가 생기고 나면 한국에서 바로 송금해서 이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한국 은행 계좌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거는 이제 휴대폰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어머니들 휴대폰으로 한국 은행 그 관리하잖아요. 은행 앱에 들어가서 그래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오셔가지고 한국 은행에 접속을 해서 송금 해외 송금 신청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을 뉴질랜드에서 지내시는 동안 한국은행에 인터넷 뱅킹 접속 아니면 모바일 폰 뱅킹 접속해서 공인 인증서를 계속 여기서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네. 한국 휴대폰 번호를 계속 여기서 유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한국 번호를 휴대폰 번호를 보통 이제 가장 저렴한 알뜰폰 뭐 월 7,000원짜리 뭐 그러니까 휴대폰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한국 휴대폰을 그래서 그런 한국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살려놓고 오시는 분이 계시고 만약에 뭐 휴대폰이 아니고 다른 방법은 이제 인터넷 우리 컴퓨터로 접속하면 아이디하고 뭐 로그인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에서 그랬을 때 이제 우리 OPT 단말기든 뭐 보안 카드 같은 거 인증을 받아서 컴퓨터에서 한국은행 접속 뭐 인터넷 저 같은 경우도 뭐 한국의 국민은행 접속하거든요. 저 인터넷으로 휴대폰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외 송금 신청해서 한국에 있는 아버님 통장이나 어머님 통장에서 뉴질랜드 아이들이나 엄마 통장으로 이렇게 돈을 보낼 수 있게 그렇게 휴대폰, 노트북, 인터넷 뱅킹 그러니까 해외에서 내가 국내 은행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공동증명서, 인증서 있어야 인증서는 되니까. 가지고 오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으시면서 서류 발급 받을 때도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이 그래서 휴대폰을 2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한국에 이제 은행 업무를 좀 많이 보실 분들은 한국 휴대폰 번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뉴질랜드에 오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 현지 뉴질랜드 휴대폰 번호를 하나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휴대폰을 2개 갖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는 한국용, 하나는 뉴질랜드용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뭐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야, 시간이 빨리 가네요. 벌써 한 시간이 벌써 1시간 됐어요. 됐어요. 이제 뭐 거의 다 끝나가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오클랜드 공항에 오시면 저희들이 이제 마중을 나가니까 오클랜드 공항에서 저희들 만나서 한 2시간 반, 한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오클랜드 입국장에서 요즘 이제 홍길동 투어에서 저희들 단체로 이제 홍길동 투어에서 이제 오시는 날짜에 공항에 마중 나가서 모시고 이렇게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이제 유학원에 도착하시면 이제 집 입주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초기에 자동차도 인수받고 오시기 전에 자동차 보험이랑 뭐 비상 출동 서비스 다 저희들이 보통 자동차 구입하자마자 바로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차 갖고 운전 연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비 내시고 그다음 신체 검사 하시고 비자 비자 신청하고 수속하시고 렌트집 하고 렌트집 하고 음. 그다음에 12월에 비자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1월에 비행기 이제 출국할 당시에 이제 출국장에 필요한 거, 출국 시 필요한 서류를 보면 제가 요번에 박람회하고 한국에서 이제 뉴질랜드로 들어올 때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입국 신청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요번에 신청서를 한번 써보고 왔는데 근데 비행기를 타니까 도로 또 어라이벌 카드라고 종이로 쓰라고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종이가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그 출국 시에 일단 거기서 체크인 하실 때 제일 필요한 게 일단 비자 서류가 필요해요. 제가 이제 비자가 나오면 꼭 핸드폰에 저장도 하시고 프린트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크인 하실 때 여권, 그다음 비행기표, 그다음에 이 비자 서류 가지고 일단 출국을 하셔야 되고요. 체크인 할 때 그 직원이 그 어라이벌 그 카드를 온라인으로 출국 심사, 입국 심사 카드 그거를 기입을 온라인으로 꼭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비행기를 타세요. 비행기를 타시면 비행기 안에서 그 플라이트 어텐던트들이 그 입국 카드를 다시 주더라고요, 종이로. 그래서 그걸로 쓰시는 게 아마 입국 심사하실 때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지금 이 그, 부분도 지금 보이시나요? 혹시?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이제 짐 꾸리기 할 때도 또 질문이 많이 오거든요. 네, 짐 꾸리기 할 때 이제 실제로 이제 집도 구해놓고 이제 막 이제 비행기 이제 타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짐 꾸리기 할 때인데 그 그 가방은 이제 그 항공사마다 좀 틀리죠. 보통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23kg짜리 하나 큰 가방 수화물로 보내고 그다음에 10kg, 뭐 13kg, 뭐 요 정도 이내 기내 반입용. 10kg 이내예요. 예, 예. 그 10kg인 경우도 있었어요. 에어 뉴질랜드가 조금 작고 네, 대한항공은 10kg짜리 기내 가방 네.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트북이나 조그만 뭐 배낭 같은 거 하나 넣으셔도 되고요. 이게 뉴질랜드 세관 신고 입국 심사할 때 음식이 항상 좀, 음, 네, 그래서 이제 음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갖고 오실 수는 있어요. 대부분이. 네. 특히 이제 뭐 육류만 아니면 과일류도 안 되죠. 과일, 네, 야채, 그다음에 육류 이거는 안 되지만 잘 음. 포장된 것들이거나 뭐 한국 음식 대부분 뭐 액젓이든 뭐 이런 것도 다 가져오실 수 있는데 어 저라면 이 음식을 한 박스에 몰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거 체크하실 때 시간이 훨씬 덜 걸릴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곳곳에 음식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방마다 다 체크를 해요. 다 열어서. 네, 음식물 종류들은 미리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영문으로 좀 하든지 네, 리스트를 이렇게 좀 영문으로 좀 뭐 음식물 가져오냐 먼저 물어보거든요. 네. 아니, 바로 그냥 보여주시면은 예, 편하죠. 먼저 직원을 만나면 무슨 음식물 가져왔다는 리스트를 보여줄 거고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이 가방을 여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엑스레이를 검사하는 대로 가냐 두 군데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요번에 올 때도 그냥 바로 음식물 리스트 한 대여섯 개 줬더니 그냥 가방 안 열고 바로 엑스레이 뭐 검사만 하고 나왔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그 리스트를 보고 그러면 너 이쪽으로 가서 음식물 뭐 갖고 오는지 다 보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가방을 열어야 되는데 음식물에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영문 태그를 좀 붙이면 아마 좀 수속하는데 좀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국 신고서라는 게 어라이벌 카드라는 게 입국 신고서가 요즘은 뉴질랜드도 이제 온라인으로 입국 신고서를 어라이벌 카드. 그러니까 거기에 세관 신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현금 얼마를 가져온다, 뭐 음식물이 있느냐, 뭐 또 뭐 있었죠? 뭐 범죄 경력이 있느냐, 뭐 이런 뭐 추방된 적이 있느냐, 이거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라이벌 카드는 아무래도 기내에서 네, 그냥 종이로 쓰시는 게 훨씬 예, 편하세요. 종이로 나눠지는 거 있고요. 그 샘플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라이벌 카드라고, 그러니까 입국 신고서라고 검색을 해보면 그 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한번 어떻게 기입을 하는지 한번 좀 미리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것들이 음식물이 뭐 예를 들어서 먹다 남은 귤이 뭐 주머니에서 나왔다. 뭐 바나나, 뭐 기내에서 먹던 샌드위치를 좀 어디에다 넣어놨는데 그게 이제 뭐 음식물 같은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샌드위치 먹다 남은 게 나오면 400불 벌금도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먹다 남은 음식 같은 거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뭐 이런 것들은 신고하지 않는 것들. 나는 음식을 안 가져왔으니까 신고하지 않는 데로 갔는데 운이 나쁘게 먹다 남은 샌드위치가 주머니에서 나왔다. 이게 400불짜리 벌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으시고 아, 참, 그쵸. 질문 여권,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세요. 그 어라이벌 카드를 아까 네. 네, 온라인도 하고 기내에서 뭐 오프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두 가지를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해야 되는 선택이에요. 겁니까? 선택. 선택하면 됩니까? 네, 근데 이제 음, 제가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온라인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음, 질문도 굉장히 많고 다 영문이고, 그 다음에 하고 음, 나서 그 세관에 가가지고 음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온라인으로 한 거가 이제 너는 이제 온라인으로 작성이 끝났다 이래갖고 그게 또 이메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 네. 이메일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음, 작성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메일을 또 보여주고, 그럼 거기에 또 스티커를 붙여줘요. 이 사람은 어라이벌 카드를 온라인으로 작성한 사람이라고 스티커를 또 따로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훨씬 복잡한 거예요. 특히 영어가 잘 안 될 때는 좀 많이 당황하겠다 싶을 만큼요. 근데 그냥 어라이벌 카드를 종이로 적으시면 그냥 종이로 계속 보여주면 돼요. 음.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뭐 한글로 예, 번역된 것도 있으니까 네, 한글본하고 영문본 비교해 가면서 미리 예, 한번 좀 보시면 그게 어렵진 않아요. 예, 네, 예, 예, 어렵진 않으니까 음,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통 한국 출국하기 전에 각 가족별로 또 안내문을 보낼 때 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런 입국 신고서 작성 요령 이런 것도 각 가족들한테 다시 한번 출국하기 전 마지막 안내로 드립니다. 네. 그래도 이제 예, 미리 좀 사전에 보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 출국 준비물도 보시면 제가 이거 하나 꼭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안 드렸는데, 비자 수속하기 전에 여권 만료일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필요한 여권 만료일은 최소한 2025년 5월까지는 있어야 돼요. 여권 만료 기간 보시는 네, 거죠. 아이들 여권하고 다 체크하셔가지고요. 여권 만료일이 2025년 5월까지 없으면 새로 여권을 신청하시고 비자 수속하시는 게 좋아요. 한국 여권 한국 말씀하는 여권.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꼭 이게 이제 뉴질랜드 올 때 꼭 가방에 갖고 와야 되는 거. 여권 유효기간 체크하고 여권 넣고 그다음에 학생 비자하고 가디언 비자는 그 주신청자 이메일로 받으시니까 그거 꼭 인쇄해서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가디언이 아닌 잠깐 방문하시는 분들은 전자 여행 사증 NZETA 구입하셔서 준비하시고 왕복 항공권이 필요하고요. 지금 코로나나 백신 증명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전혀. 코로나는 뭐 백신 접종, 뭐 코로나 관련 전혀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비지터는 꼭 왕복 항공권이 있어야 되고요. 어, 또 한 가지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는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지금 다 확정된 가족들이니까 비지터로 3개월 와서 여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현지에서 학생 비자, 가디언 비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늦게 늦게 좀 이렇게 조기 유학을 준비하시는 집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런 방법으로도 이제 나중에 2월 달에도 입학이 가능하고요. 음흠. 저희들, 그러니까 입국 신고서에 뭐 그 뉴질랜드 체류지나 연락처 이렇게 물어보는 그 칸이 있거든요. 입국 네, 네. 신고서 작성하다 보면. 그래서 자기 이제 렌트 계약서가 있는 분들은 집 주소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유학원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뉴질랜드 달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인당 성인 한 명당 9,999불까지다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필요한 자금 같은 건데 이제 초기에 돈이 얼마나 준비를 하셔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일단 학비를 다 송금했고 비자까지 신청했으니 했고 뉴질랜드 입국하실 때 입국하시기 전에 자동차 비용도 이미 다 완납하시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살림 뭐 귀국세를 인수하다 보면 살림 비용 뭐 자동차 비용까지 다 납부한 집들이 많기 때문에 올 때는 한 가족당 뭐 한 9,000불 정도만 이렇게 가져오셔도 사실 네. 초기에는 많이들 요즘은 네, 그것도 네.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만약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학원 뉴질랜드 여기 유학원 현지 계좌에 이렇게 돈 미리 보내놓고 오셔도 되고요. 더 많이 필요하신 분은 그다음에 신용카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이런 카드들은 잘 보통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250볼트에 뭐 50Hz인데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 드라이어 같은 거 갖고 와서 앞에 돼지코만 앞에 컨센트 모양이 다르니까 쓸 수는 있는데 쓰다가 뭐 전기 밥통 음, 쓸 수는 있어요. 앞에 돼지코만 넣어가지고 그 모양만 다르거든요. 이렇게 예. 삼각형 모양으로. 그래서 그거 이제 돼지코 써서 하는데 좀 장기간 보온을 하거나 뭐 자주 쓰다 보면 전압 차이로 인해서 약간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음, 처음에는 와서 간단한 가전은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휴대폰이나 노트북 충전 같은 경우는 다 250V까지 되도록 돼 있으니까 한국 제품 여기 와서 그대로 이용하는데 아무 네, 문제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뭐 겨울이 아니니까 뭐 전기장판 갖고 오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이제 뭐 전기장판 같은 경우 이런 근데 부분은 사실 가져오시면 좋아요. 여름에 왜 가지고 그걸 아니요, 여름에도 이게 기온차가 있어가지고, 일교차가 있어가지고요. 특히 여자분들은 추위를 많이 타세요. 그래서 전기장판 쓰세요. 그냥 아주 가끔. 뜨거운 물 주머니면 되지 않나 여름에? 저는 가능하면 옷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두꺼운 옷들, 그러니까 얇은데 여러 개 껴입을 수 있는 옷들 좋고요. 패딩도 얇은 패딩도 미리 좀 준비해서 가져오시면, 왜냐하면 이 뉴질랜드가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일교차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것들 준비 많이 해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1인용 그 전기장판 침대 위에 쓰는 네, 1인용 여기 전기장판 팝니다.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예. 굳이 한국에서 뭐 황토 매트까지 막 이렇게 들고 오시는 거. 그거는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교재 문구 책 등인데 사실 한국에서 네. 가져올 거는 없고요. 뉴질랜드 학교 다니는 중에 문구류는 이제 기본 초등학교는 이제 네. 유학생 학비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문구류는 집에서 쓰는 정도만 가져오시면 예, 되고요. 근데 진짜 굉장히 너무 많이 가져오셔가 나중에 다 그냥 선물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문구류는 필요 없으세요. 사실. 요즘엔 학교마다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많이 갖고 쓰니까. 오라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학교 입학 준비물 리스트를 보시면 네. 아이패드나 노트북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예. 가족별로, 학교별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자세하게 확인을 해드릴게요. 특히 칼리지 학생들은요, 다 노트북, 필요합니다. 노트북을 진짜 노트북 필요한데 보통 저희가 맥북 에어 제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크롬북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가장 기본 사양의 노트북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보통은 맥북 에어 정도를 많이 권하고 있어요. 특히 칼리지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체크해보고. 저학년들 2어 8까지는 뭐 아이패드를 쓰는 경우도 많은데 아이패드도 밑에 이제 키보드가 좀 달려 있는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학교별로 좀 다르니까 저희가 학교별로 나중에 체크리스트, 출국 준비물 할 때 그런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옷은 뭐 한여름이라도 뭐 그렇게 덥죠.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이게 약간 쌀쌀해지는 경우도 그럼요. 있으니까 뭐 좀 약간 가을 옷 정도도 여름에 그러니까 가지고 오시는 게 여름 밤에는 네, 좀 필요할 수 또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일교차가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요 자료도 사실 이메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어머니들 나중에 좀 천천히 한번 보셔도 되고요. 네. 여권 사본하고 뭐 사진 2매 이거는 뭐 이제 여기 필요 준비 안 하셔도 될것 되고요.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운전면허증 영문 병기 표기된 운전면허증을 꼭 요거는 이거는 꼭 꼭 필수. 필수. 네, 예. 영문으로 된 한국 최신 운전면허증이요. 이거 없으면 오클랜드까지 가서 다시 신청하셔야 돼요.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문 아까 말씀드린 운전 경력 증명서는 이제 민원 포털 이거 민원 포털에서 받아갖고 오시면 바로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저희들이 교환 신청을 할 거예요. 그 아버님들이 오셔서 처음에 3개월짜리로 왔다가 여기서 연장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신체 검사가 필요하진 않아요. 가디언들만 한국에서 검사를 받고 한국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거고요. 아버님들 같은 경우 비자는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처음 3개월 지내는 동안 우리가 여기서 신체 검사를 받고 추가 6개월 비지터 비자 연장 신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만 여기 오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맞아요. 도착하신 지 2달 지나면 저희들이 보통 비자 신청 들어가고 있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비지터 비자 연장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요것도 뭐 세면도구, 화장품 제가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뭐 개인 상비약과 구급약, 뭐 이거 약 갖고 오시는 부분이 좀 이제 질문이 많으실 때가 있어요. 일반적인 약국에서 파는 약은 그냥 옷가방에 넣고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요. 안 해도 되고요. 대신에 조제된 약이면서 영문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 3개월 이상의 분량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입국 신고서에 아까 세관 신고서에 체크를 해야 돼요. 3개월 이상이면서 조제된 약 그러면은 영문 처방전이 좀 필요하고요. 보여줘야 돼요, 약을. 무슨 약인지. 그러면 이제 그 영문 처방전하고 영문 성분명이 들어있는 서류를 보여줘야
3개월 이상치를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하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짜리라든가 뭐 약을 가져온다고 해서 모든 약들이 다 걸리진 않아요. 엑스레이로 가서 그냥 상비약 같은 경우는 뭐 아무 뭐 상관없이 또 조제된 뭐 1개월짜리 약도 사실은 그게 뭐 마약류가 아닌 이상 그게 걸리는 염려는 없어요. 그래서 따로 약을 뭐 한 달짜리 가져오면서 약을 갖고 온다고 체크하진 않아도 됩니다. 콘택트 렌즈하고 안경. 네, 안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특히 압축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더 비싸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여유분으로 좀 여벌로 꼭 가지고 오시고요. 그 저기 뭐야 안경을 갖다가 한국에서 차라리 뭐야 도수만 아시면은 여기로 붙이는 게 여기 가가지고 안경 맞추는 것보다 쌀 때가 많아요.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뭐 드림 렌즈 요즘 많이 물어보는데 근데 드림 렌즈는 가격이 여기가 거의 비슷하대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네. 한국에서 만약에 이제 해갖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뭐 관리는 되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새로 맞춰도 되고요. 드림 렌즈도 요즘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요즘 아까 휴대폰 얘기했지만 우리가 뉴질랜드에 오면은 휴대폰 같은 경우는 요즘 한 달에 40불짜리 요금제면 얼마예요? 3만 3만 2천 원. 원? 2천 원.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한 네. 달에 3만 원짜리 예, 요금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제한 데이터고 한국으로 전화하는 것도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전화 거는 것도 무제한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휴대폰이기 때문에 그 정도 휴대폰을 이제 여기서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거 카카오톡은 한국 어머니들이 전화번호만 가지고 카톡을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카카오톡 아이디 꼭 어카운트를 만드세요. 그래야 한국에서 갖고 온 휴대폰에 아이디로 이게 내가 카카오톡 어카운트가 있어야 이 심카드 한국 거 심카드를 빼고 뉴질랜드 심카드를 넣어도 카카오톡 연락처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지금 카카오톡 어카운트가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다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화번호만 갖고 쓰는 건지. 그러니까 심카드가 바뀌면 전화번호가 바뀌니까 그전에 카카오톡 연락처가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카카오톡 아이디를 좀 만들어 갖고 오셔야 되고요. 한국 전화를 그대로 쓰시겠다 그러면 그다음에 음, 여행자 보험은 네, 보험 좀. 네, 저희 어머님들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오기 전에 저희가 보통 한 2, 3일 전에 연락을 드려요. 여기 학생 의료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학교에 다니는 모든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이게 compulsory 그러니까 꼭 들어야 되는 보험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도가 엄청 좋은 게 뭐냐면은요. 이걸 가족으로 들게 되면 어머님이나 그러니까 그 부모님 밑에 아이들이 무료로 들어가요. 19세 미만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렴하게 되더라고요. 따로 아이들 하나하나 보험 드는 것보다 어머님 한 분 드시고 그 밑에 아이들이 그 부모님 밑으로 음, 들어가게 되면은 이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고 그 학생들은 자기 부담금 하나도 없이 아프면은 병원을 가서 돈을 내고 후불제로 이거를 이제 보험에 청구를 다시 해가지고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병원에 돈을 먼저 내시고 그걸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의 가격표가 여기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예를 보통 들면 1년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잘 안 완전 보이죠. 의료 보험만 되는 거는 560불이에요. 요거는 부모님 한 분하고 아이들이 한 명이든 두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명이든 다 공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이제 그 프라임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프라임이라는 거는 뭐 배상, 물건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배상을 해주는 그 보험은 824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출국하기 직전에 저희가 보험을 들어드려요. 그래가지고 오시는 그 여행까지 커버가 될 수 있도록요. 음. 네. 그러니까 이 의료보험이라는 게 한국에서부터 있던 질병 치료는 사실 해당이 안 안 되고요. 되고. 이 가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 출국하기 전날부터 1년, 최대 12개월로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 한 명하고 동반자녀 묶어서 1년에 뭐 60만 원짜리 아니면은 지금 한 40만 원, 45만 원짜리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돈을 낸 거는 나중에 우리 유학원에서 보험사에 연락해서 환급하는 업무도 저희들이 다 도와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저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75불에서 한 100불 정도가 있어요. 근데 같은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는 처음에 한 번만 자기 부담금 내시면 뒤에 거는 다 커버 되시게 돼 있어요. 뭐 문구류는 뭐 집에서 쓸 정도만 조금만 갖고 오셔도 되고, 뭐 아이들 생일 파티 할 때 뭐 아이들한테 조금씩 나눠줄 선물 정도 뭐 네. 이렇게 그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기 수첩이나 요즘은 아기 수첩 안 해도 돼요. 그냥 예방 접종 증명서를 이제 기본으로 이제 먼저 받아 놓기 때문에 아기 수첩은 필요 없고, 예방 접종 증명서는 뭐 학교 입학 신청할 때 대부분 내니까 그거는 필요 없고, 뭐 초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가끔 학교에서 한복 입을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비싸지 않은 거라도 있으면 혹시 갖고 오셔도 좋고요. 음. 뭐 담임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줄 선물 같이 거는 사실 필수 아니에요, 절대로. 네, 절대로 예, 아닙니다. 그거 뭐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집으로 애들 초대했을 때 조금씩 나눠주는 정도, 뭐 이 정도는 뭐 있어도 좋겠지만 한반 전체 뭐 아니면 선생님한테 드릴 특별한 선물 뭐 이런 거 하지는 않고, 보통 초기에는 나중에 감사하다는 뭐 카드나 뭐 나중에 뭐 드려도 보통 되니까. 학기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선물 어, 같은 어, 거를 음, 드리는데 굉장히 간단한 거 줘요. 꽃다발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글쎄. 것들요. 와인도. 네. 뭐 미리 아까도 이것도 설명한 부분인데, 해외 해운 업체를 통해서 뭐 한국 출국하기 40일 전, 뭐 요 정도 50일 전에 보내놓으면, 우리 유학원으로 보내놓으면 도착하자마자 그 짐까지 갖고 이제 렌트집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음.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을 얘기를 드려가지고요. 오늘 정도는 뭐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예, 편하게 그 다음에 뭐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 질문 좀 하시겠어요? 네, 마지막 한 10분, 15분 정도는 우리가 질문을 좀 하시죠. 네. 여기 혹시 휴대에서 들어가는 물건 중에 관세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관세 관세 내야 되는 부분은 그게 규정이 입국 신고서에 얼마짜리더라? 고가의 700불인가? 네, 700불? 뭐 700불인가 800불인가 그 입국 신고서 조항에 이상 넘는 거는 뭐 신고해라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것까지 자세하게 검사하진 않습니다. 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 뭐 최근에 산 거라면은 그 금액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케이스를 빼고 가지고 아니요. 그냥 원래 쓰던 걸 가지고 가도 사실 그러니까 중고품도 뭐 그런 뭐 신고 대상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지 해서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중고품은 가장 전혀 중요한 없어요. 그런 그 네, 관세 부분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가령 뭐 라이카 카메라 가져와도 뭐 신고할 필요는 없고 쓰던 네. 거니까. 대신에 중요한 건 있어요. 뭐냐면 야외 액티비티용이에요. 그러니까 음. 자전거라든가 뭐 등산화. 등산화, 네, 골프화, 골프 클럽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 잔디, 바이오 시큐리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외국에서 그 뭐 세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다 무조건 보여줘야 돼요. 신발에 그 흙, 흙 같은 거 묻어 있거나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야외 텐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야외 용품 같은 것들은 꼭 체크를 하고 그걸 보여준다 생각하고 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신발 같은 것도 밑에 흙 없이 좀 잘 닦고 오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 이제 입국 시에 사실 이민관하고 먼저 이게 내리시면 이민관을 먼저 만나요. 그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동 패스포트에 대해, 우리 외국인들은 꼭 이쪽으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가는 쪽 말고요. 꼭 이민관 만나서 도장을 찍는 대로 가시는 걸 권해요, 저희들은. 물론 성인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있으면 무조건 이민관이 있는 대로 가게 돼 있고요. 어른들은 예를 들어서 아빠 혼자 들어오는 것처럼 저쪽으로 뭐 이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자칫하면 나중에 그 도장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버님들 그 비지터로 들어올 때. 아버님, 어머님들 꼭 우리 한국 분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꼭 그 사람을 만나서 도장 받는 대로 가시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뭐
질문할 거 없습니다. 그냥 입국 신고서하고 여권만 보여주면 바로 통과가 돼요. 바로 질문도 없고. 그다음에 가방 찾아갖고 세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그때 이제 입국 신고서 그 세관 신고서가 그때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 계좌에서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는 가디언으로 가서 현지 계좌 오픈이 되잖아요. 네. 아빠 같은 경우 3개월 그 관광으로 들어가도 현지 계좌 오픈이 되나요? 사실 비자 없이 계좌가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그거는 아, 어렵죠. 어려워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오시면 한번 이렇게 신청은 해봐드려요. 왜냐하면 어떤 은행은 비자 없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대신에 주소지 증명이 돼야 돼가지고 아버님이 그러면 렌탈 계약서 같은데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아니면은 핸드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핸드폰을 신청하면 그 주소지 증명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네네. 핸드폰을 신청한다든지 이래갖고 저희가 주소지 증명을 하나 만들면 좋죠. 그러면 그 은행 신청할 때 좋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아빠 계좌로 그 해외 유학생 송금 계좌를 이제 만들고 나갔는데, 현지에서 아빠 계좌 오픈이 안 되면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국의 엄마 이름으로 만들고 네, 뉴질랜드 엄마 통장으로 송금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그냥 네, 네. 네, 엄마 가디언으로 네. 계좌를 네. 예, 그게 돈이 더 흐를 낫지 수 있게. 않으실까 네, 싶어요. 네. 네네. 그래서 왜냐면은 굳이 아버님들까지 계좌를 보통은 만들지 않습니다. 네, 아니면 네. 당연히 한국에 있는 아버님 계좌에서 뉴질랜드 엄마 계좌로 오는 건 당연히 되고요. 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유학생 학비 송금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엄마 계좌에서 엄마 계좌로 오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현금 잘 안 쓰고 거의 카드 쓰는데 네. 그 가서는 좋은 뭐 질문이에요. 한국 신용카드를 쓰는지 아니면 뭐 별도 다른 카드를 만드는지 그 부분 좀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그 뉴질랜드 은행 계좌 만들면요, 카드를 보통 두 가지를 줍니다. 보통 처음에는 이제 현금 직불 카드, 체크 카드를 줘요. 체크 카드 그냥 이렇게 에포스 카드라고 하거든요. 해가지고 수수료 없이 그냥 어느 가게에 가서 1불, 2불도 긁을 수 있는 현금 직불 카드를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한 1, 2주 뒤에는 그 데뷔 카드라고 해서 온라인 기능이 들어가 있는 체크 카드가를 이제 우편으로 보통 받으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어느 가게에서 이게 결제를 해도 되고요. 그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사용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그 번호를 넣어가지고 온라인으로 물건 구입도 가능해요. 근데 크레딧 카드는 아니죠. 크레딧 카드는 내가 먼저 쓰고 나중에 한 달 단위로 돈을 내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체크 카드인데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 카드가 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데뷔 카드라고 요 두 가지 카드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신용카드는 뭐 별로 쓸 일이 없죠. 그러니까 뉴질랜드 은행 통장에 돈을 입금해 놓고 그 다음에 카드만 들고 다니면서 긁으면 이제 자동으로 그날 바로바로 결제가 되는 그렇죠. 시스템입니다. 한국 카드 쓰시면 수수료도 나가고 그러니까요. 여기 오시면 바로 뉴질랜드 카드로 쓰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냥 송금 많이 해놓고. 많이 하면 좋지. 막 쌓아놓고 쓰면 좋겠지.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 나중에 쓰게 되겠지만 한국에서는 뭔가 이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사는데 뉴질랜드도 혹시 그런가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나중에 이제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이렇게 좀 검색을 해서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은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요, 그게 요즘은 많이 온라인화 돼가지고요. 저희도 온라인으로 많이 주문하고 있어요, 사실.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여기 익스프레스 그 중국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도 있고요. 테무라고 해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이트인데 훨씬 빨리 오는 거예요. 여기 배달이 일주일 안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 네.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이제 신청해가지고 뭐 네. 배달받는 자잘한 것들은 배달이 받는데 주의할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가령
가전, 가구 이런 거 구입은 가능한 한 저희들이 온라인 구입을 좀 자주.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이 물건이 당장 오늘부터 필요한데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면 그게 뭐 스톡이 있어 재고가 있어서 뭐 일주일 안에 배달이 된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배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10일 뒤에 가구, 오기도 가전 이런 하고. 경우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매장에 가서 그런 큰 것들은 가능한 한 매장에서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매장에서 사는 걸 권하고요. 자잘한 거 예를 들어서 음. 뭐 다른 일반 집에 필요한 생활용품 것들. 같은 경우는 네. 급한 거 아니라면 뭐 보통 온라인 웹사이트에 가서 뭐 쇼핑 다 가능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를 많이 하나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한국처럼 그렇게 배달 문화가 잘 돼 있진 않아요. 한국에처럼 막 총알 배송, 뭐 배민, 뭐 네. 음식 배달, 뭐 근데 인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 배달 받는 그런 택배나 배달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최근에는 우버 딜리버리라고 해가지고 우버를 이용해가지고 집에 테이크어웨이 음식도 다 그것도 배달 받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싸지. 돈도 좀 더 받고. 예, 그래도 집에서 배달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잖아요. 한국이랑 비교하면 이건 너무 불편하고 없는 거나 아니 그래도 마찬가지라. 약간 그런 제도는 있다는 거는 알고 오시면 좋은데 한국에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한 네. 20분 정도는 아마 네, 지금 들어오실 것 총 같아요. 금액이 18분 계시는데 안 계신 미리 나가신 분도 계시고 있는데 네. 아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이제 뉴질랜드 타워랑가 오시면 다 입국 동기 되실 거예요. 입동이라고 요즘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입동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아마 한 두세 집 정도씩은 아마 한두 집, 뭐 두세 집 정도 이렇게 다시 만나실 건데 타워랑가 오시면 아마 같이 동기들끼리도 보통 이제 두 파트로 나눠요. 전반에 도착하시는 2주 전반, 후반 2주 도착한 집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좀 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현지에서 이제 업무들도 많이 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동기들 되셔서 아마 여기 뉴질랜드에 오시면 아주 재밌게 아마 지내실 거라고 저 기대하셔도 좋고요. 입국 동기가 많은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작년인가 올해 1월에 왔던 거랑 비교하면 아주 넉넉합니다. 뭐 저는 네. 뭐 1월 달 뭐 그렇게 바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머니들도 편하게 그만큼 오셔도 되고. 편하게 오시고 더 예, 많이 예, 뭐 서포트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출국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희 지금 계속 카톡 저는 뭐 24시간 거의 뭐 잠자는 시간 눈 감고 자는 시간 빼놓고 거의 카톡 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면 계속 카카오톡이나 뭐 이메일이나 편하신 방법으로 뭐 보이스톡을 바로 주셔도 되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그때 은행에 가서 병원에 가서 뭐 학비 송금 뭐 할 때 아니면 뭐 짐 살 때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저희들 하는 일이니까 절대 뭐 아 귀찮게 해서 뭐 번거롭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또 알겠습니다. 또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뭐 네. 마지막 뭐 중요한 질문 혹시 없나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물론 근데 다 뭐 알지 않아도 되고요. 다음에 계속 카카오톡으로 우리랑 맞아요. 연락하시면 되니까. 네. 예. 그러면 우리는 뭐, 오늘 일단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나중에 우리 뉴질랜드 타우랑가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전화도 하고, 뭐, 그럼요. 계속 연락하시자고요. 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긴 네.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곧 꼭 만나요. 뵙겠습니다. 예. 저 이름은 네, 다 익숙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익숙해요, 진짜. 예. 네, 그럼 감사합니다.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빨리빨리 나가시네. 나가는 거 빛이 또 나가시네. 랜드 미팅